어떤 방향으로 이게 중요한 주제죠. 경제 어떻게 되나 예측해 보는 거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Economy Policy Direction 뭐 이렇게 되죠. 3PD, 3PD에서 경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정책이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 좀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셔널 웰스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국민 개인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국가가 성장 발전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풍요로워야 하죠. 돈의 가치가 있고 물가도 안정되어야죠.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이 기본은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자유로운 시장 경제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정비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시장 경제,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규제가 좀 없고 자유스럽게 거주 이동도 되고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이 나오면 안 되겠죠. 가구주 개인 국민이 부자가 되어 소비할 수 있고 저축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이 탄생, 소멸이 자유롭게 되어야 하고 기업 중심 경제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세제 친기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경제적인 패러다임 전환이죠. 진보 쪽은 꼭 돈을 정부가 걷어 쓰려고 합니다. 민간이 돈이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죠. 투자 확대, 고용 창출도 하고 소비도 더하니 상점 가게도 더 잘 되고 돈이 잘 돌아가게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그 부동산 개입도 거래 제한에 놓으니까 4년에 한 번 크게 오르게 되는데 그것을 예측하고 한 번에 올리려 한 측도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 전세 월세 시장에 이중 가격이 형성되기도 했죠. 오히려 거주 이전이 제한되고 부동산 시장이 왜곡됐죠. 이러한 왜곡된 시장은 결국 경제 정체를 망치게 됩니다. 한국 경제는 반도체 중 주요 산업뿐만 아니라 신선도 산업을 찾아서 한 번 더 점프해야 합니다. 행동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경제부흥 운동본부를 뭐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소득 목표를 딱 정해야 되죠. 6만 달러 정도로. 가구 소득도 1억 5천만 원 정도. 중산층을 75%로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방법론은 일단 강소기업을 육성을 해야 되고요. 대기업도 육성을 해야 되고 벤처기업, 개인기업도 육성을 해야 됩니다. 기업 친화적인 세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강화죠. 한미동맹 강화, 한일동맹 강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 경제는 기본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EU, 북남미,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다 다각화하면서 글로벌한 국제개발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수출 수입 확대도 잘 해야 됩니다. 기본은 창의 아이디어 보상 체계가 기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이 투자 전략도 세우고 또 재테크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룸을 잘 찾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의 재테크는 중요한 돈이기 때문에 결국은 향후 비전, 향후 예측, 전망을 잘 해서 산업적인 차원에 또 그 돈의 흐름 이런 것을 잘 보고서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돈을 만들어야죠. 정부 보조가 아닌 시장이 만드는 부자, 국민, 경제 강국이 되어야 됩니다. 2018년, 2021년 사이에 그 파탄난 한국 경제를 좀 탈피해죠. 부채가 무지하게 급증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은 글로벌 경제 강국, 세계적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고 폴리시 에전다는
신나는 시민, 국민. 일단 국민이 신나게 해줘야 되죠. 의욕에 넘치는 신나는 기업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희망찬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뭐 인공지능, IoT, 자율주행차, 뭐 가상현실, 뭐 드론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 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서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하는 거죠. AI나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지능 정보 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되어 실제 모든 제품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하는 것을 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또 다른 의미로 초연결, 하이퍼 커넥티비티와 초지능, 슈퍼 인텔리전스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아주 넓은 범위에 따라서 더 빠른 속도로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원래 아시겠습니다만 2016년 세계경제 포럼에서 언급되었고 정보통신기술 즉 ICT죠. 기반의 새로운 산업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가 되었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제3차 산업혁명 즉 정보혁명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진화한 혁명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공공부문이 돼야 되죠. 공공부문이 국민의 활동력을 제어시키는 그런 공공부문이 돼서는 안 되죠. 공공이 민간과 경쟁을 해서도 곤란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에너지 정상화, 뭐 신탄소 중립 에너지, 탄소세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신사업을 많이 탄생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또 시장 중심,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는 부동산 정책이 되어야 됩니다. 부동산 정책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뭐 신도시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힌트를 하나 드리면 우리 여러 가지 그 경제사회 환경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개인들의 그 재테크 전략, 재테크 투자 전략, 뭐 이게 부동산일 수도 있고 주식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의 전략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것을 좀 외국 자료 같은 것을 수집해서 한번 분석해서 제시해 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정책의 비전은 뭐 자유와 법치 이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시장경제의 원칙으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향후에 우리나라가 진짜 선진국 대열에 확실히 안착할 것으로 생각이 되죠. 뭐 비전은 뭐 경제정책 방향, 폴리시 방향, 과제는 뭐 이거는 뭐 어디든지 나와 있는 겁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죠. 중소, 그 다음에 벤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벤처를 띄울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토 경쟁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좁은 국토이기 때문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시대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지방에서 예산을 아주 낭비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거 다 누구 돈이죠? 국민의 세금입니다. 지방 경쟁력 강화를 해야 되고 중복적인 투자를 절대적으로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향후 경제정책 방향, 디렉션이죠. 폴리시 에전다,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요약해서 재테크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아는 것, 지식을 메이킹 머니에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홀한 점이 있던 것을 제가 지금 참여하는 곳 뭐 이런 것에 정보를 얻어서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서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8가지 그 투자 메가 트렌드가 이제 미래 학자들이 얘기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해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가지 그 투자 메가 트렌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가지 서로 다른 테마가 향후 몇 년간 투자를 해야 할 세계에서 혁신적이고 파괴적인 트렌드를 대표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투자 메가 트렌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우리나라도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이렇게 보시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3,620만 2010년도에서 2030년에는 3,381만으로 줄고요. 이렇게 뭐 인구도 줄고 모든 게 슈링크 되죠. 축소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유추해서 볼 때 뭐 인구가 줄고 유아들이 줄죠. 그러면 결국 분유를 만드는 업체 같은 거는 상당히 그 수익성이 프로핏이 줄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노인 인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노인은 단백질을 또 많이 먹게 되겠죠. 그래서 그 노인의 그 단백질을 만드는 회사들은 또 많이 또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죠. 그래서 이거 축소 경제, 그 향후의 그 전망을 예측해서 사실은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뭐 주식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런 게 하나의 힌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금 얘기하면 향후 전망, 산업 전망, 산업 전략,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측에 근거해서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재테크 전략.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전환을 하고 뭐 신기술이 탄생한다든지 이런 걸 동시에 분석을 하게 되면 향후에 재테크 전략, 투자 전략이 도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린 웨이브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사회, 정치적, 기술적인 동인의 수렴 덕분에 우리는 청정 재생 가능 에너지원이 향후 10년 동안 세계 에너지 수요의 충추로 변화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론을 해서 샘플 주식을 보면 예를 들면 태양광 주식이죠. 그 다음에 수소 주식, 풍력 주식 이런 게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기업체는 나중에 연결을 해서 한번 제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차세대 모빌리티 비용 하락, 뭐 수요 및 입법화 변화, 기술 개선으로 해서 전기, 연결 및 자율 운송 차량이 글로벌 표준이 되는 새로운 그 모빌리티 시대를 위해서 글로벌 무더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주식 같은 거는 EV, 그 다음에 AV 주식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또 기업체는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식물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비자 태도 변화 및 법률 변화에 따라서 결합된 새로운 학술 연구가 물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대에 우리 소비하고 치료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주식은 식물, 식품 주식, 그 다음에 대마초 주식, 버섯 주식이 되겠습니다. 대마초도 사실은 이게 약용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능 경제죠. 우리는 그 IoT 장치,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자동화 프로세스, 데이터 중심 의사결정 및 연중 무휴 연결의 새로운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한 세상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 주식은 AI주, 그 다음에 빅데이터주, IoT주가 되겠습니다. AI주하고 빅데이터주 여러 업체들이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디지털 테인먼트죠. 예를 들면 세계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는 디지털화 되고 있고 기술 개선이 기술의
더욱 익숙해지고 있는 글로벌 집단에 수렴되어 따라서 디지털 속도는 2020년대에만 가속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 주식은 소셜미디어 주식, 광고기술 주식, 스트리밍 TV 주식, 아이게이밍 주식 이런 걸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구체적인 회사는 또 나중에 제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여섯 번째 우주경쟁 2.0 다양한 획기적인 기술이 융합되어 우주탐험, 관광, 관합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이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은 수조 달러 규모의 새로운 우주 경제를 이제 앞으로 탄생시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샘플 주식은 우주 관광 주식이 있죠. 우주 탐사 주식, 제트 추진 기술 주식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관광 주식이라고 이제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가상화 이런 주식이 있습니다. 상업이 업무의 미래는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고 이로 인해 엔터프라이즈 가상화 및 원격 워크프로를 지원하는 온디맨드 디지털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샘플 주식은 클라우드 주식이고 엔터프라이즈 SAS 주식, 이러닝 주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전자상거래의 모든 것, 즉 2010년대의 전자상거래 혁명은 2020년대에 과도한 추진을 시작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미 궁극적으로 글로벌 소매의 세계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어떤 돌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샘플 주식이 온라인 자동차 주식, 온라인 가구주, 전자결제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몇 주,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우리는 이러한 그 8가지 투자 메가 트렌드 각각의 주택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고 실제 각 트렌드에서 최고 수준의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그룹도 다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최종 목표, 개인들의 최종 목표는 이런 그룹의 분석을 토대로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들은 혁신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투자자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수익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들을 분석을 해서 좀 응용해서 투자에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미래를 위해서 구축된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혁신, 내일의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취합해서 제가 만든 건데 또 제가 정보 수집 후 제공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투자 결정은 개인이 하는 것이죠. 방향은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8가지 메가 트렌드는 뭐 한국, 미국 다 공인이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죠. 미국 같은 시장은 지금 이자율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을 요할 수 있죠.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요. 이 분야는 뭐 일단 주식의 얘기가 되고 그 주식의 얘기가 나중에 부동산 또 건설 경기로 연결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어쨌든 그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좋은 정보로 계속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s. 세PD입니다. SEPD.